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불이 너무 커졌을 때 했던 그 락다운을 나중에 이태리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이런 락다운이 바이러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팬데믹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락다운을 하기 시작한 지 지금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날부터 지금 락다운이 풀려서 다시 일부 이제 비즈니스가 열리고 일부 오피스들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잘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약간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모탈리티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제서 약간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까 한국 그래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죠. 자, 지금 이런 시점 약 그 100일 정도가 된 시점쯤 됐는데 이 처음에 너무너무 급한 불이 났을 때는 우선 구하고 비용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원칙인 룰 오브 레스큐가 적용되는 어떤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는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자원을 얼만큼 써서 어떤 것을 해낼 것이고 다른 컴피팅한 다른 요소들과는 어떻게 서로 밸런스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룰 오브 리스크는 계산하기에 너무 바쁜 시간에 계산하고 있다가 사실 구하는 걸 놓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선 구하라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룰 오브 레스큐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서 이게 반복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이것을 글로벌리 프라이어리티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룰 오브 레스큐 원칙에서 프라이어리티 세팅 원칙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될 때고 지금이 아마 그런 때가 이젠 다가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닌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여유 있는 소리냐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뒤에 슬라이드를 계속 들으면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웰페어 스테이트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사회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지만 사실 웰페어 스테이트가 발전하지 않은 그런 시장주의적 사회에서는 이게 개인 단위, 가족 단위에서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감당이 되지 않을 때는 일정 수준에서 포기해야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가급적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사회가 부담하도록 옮겨가는 것이 글로벌 무브먼트로서 유니버설 헬스 커버지라고 하는 이런 무브먼트가 생겼죠. 2008년도부터 본격화돼서 벌써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런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무브먼트는 개인 단위에서 사회로 이런 비용의 그 부담을 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발전인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속성상 같은 것은 비용을 누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비용의 유한성 때문에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누군가 어떤 선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점을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구할 것이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누군가는 어떤 시점에서 결국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것 아닐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그걸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락다운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적어도 한국 사회 말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 비용을 들 가치가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나 하는 건지 등등등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건지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리얼타임 어세스먼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평가에 기반해서 프라이어리티 세팅을 해나가는 룰 오브 레스큐에서 프라이어리티 세팅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역할들을 사회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뭔가 어떤 것이 희생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라이어리티 테스팅을 할 때는 우리가 헬스 베니핏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넌 헬스 베니핏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점은 우리 헬스 분야의 엑스퍼트들에게 헬스 분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좀 그 선험적으로 난망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디언스 중에는 헬스 분야 아닌 분들도 일부는 있으실 거로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오디언스는 전부 보건대학원 혹은 일부 보건대학원 아닌 분들도 헬스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건강에 관련해서 사회 역할과 개인의 역할 이런 것을 같이 두
그룹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면 개인이 사회에게 어떤 권위를 왜 부여했는지를 그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마 소셜 컨트랙트 시어리일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회가 그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회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그걸 잘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프린시플 에이전트 시어리라고 하는 그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그 역할을 사회가 제대로 하지 않고 사회의 주인의 대리인들이 엉뚱한 그 자기 이해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면서 그것에 사회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이론이 더욱 있어서 현실을 더 실제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는 개인들이 원하는 것을 전체가 같이 해내는 것일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헬스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헬스와 다른 밸류들, 웰리스 혹은 non-헬스 베니핏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다른 헬스 아닌 것들을 프락시로 이름을 붙여본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회와 개인들이 이것의 헬스와 non-헬스 베니핏에 관한 그 이해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헬스 엑스퍼트들은 이게 태생적으로 헬스 맥시마이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더 개인의 생명을 구하는 메디신이나 집단의 생명을 구하는 퍼블릭 헬스라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헬스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헬스는 무엇을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꼭 달성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한 사람의 인디비주얼, 한 사람의 시티즌 관점에서 보면 헬스는 뭔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민수로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건강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민수가 될 수도 있고 엔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민수가 되는 헬스는 이펙티브 하기만 하면 가치가 있는 제로만 아니면 이펙티브니스가 제로만 아니면 굉장히 관대하게 낮은 이펙티브니스라도 받아들여질만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이 그 수단으로서의 건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이프타임 고울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강 이외에 다른 경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경쟁적인 그런 민스가 있다고 하면 아마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건강을 통하지 않고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 할지 창작 활동을 건강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 할지 뭐 이런 경우에 건강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기가 정당화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건강 자체가 민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엔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엔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는 것 같지만 동시에 경쟁성이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과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건강이 민스이든 엔스이든 간에 일정한 사회적 자원을 무한히 쓸 수는 없다는 점, 그래서 일정한 캡이 씌워져야 된다는 점을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한 그 사회는 일정한 선을 이제 긋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적어도 190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부터 긋기 시작한 선이 한 사람의 일련의 건강한 그 퀄리티를 보정해서 완전히 건강한 1년의 라이프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비용의 최대치는 두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생산하는 생산 가치다. 2digit people capital가 one healthy life year라고 하는 어떤 캡, 여기가 최대로 쓸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낸 바가 있고 지금도 사실 오퍼레이팅 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캡이 현실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는 다른 헬스가 아닌 분야의 컴피팅 인트레스트와 동시에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주에 권수만 교수님이 보여드린 바가 있는 슬라이드의 그림인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대수를 측정한 건강과 그다음에 이코노믹 로스로 측정한 그 non-health benefit 전체를 다 총괄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잘 밸런스되는 어떤 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검은 라인은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정책들을 통해서 실행했을 때 건강도 많이 못 살리고 non-health benefit도 많이 못 살리는 이런 거라면 점선들은 효율성을 굉장히 높게 정책을 실행해서 건강도 많이 살리고 non-health benefit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인데요.
뒤에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락다운, 유니버설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렇게 해서 트랜스미션 프리퀀시를 줄이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유니버설 락다운이 실선이라면 훨씬 더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아이솔레이션하고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제 셀렉티브 락다운이고 타겟티드 락다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셀렉티브 아이솔레이션, 타겟티드 아이솔레이션을 취할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서 점선으로 이렇게 훨씬 더 건강 베니핏도 이코노믹 베니핏, 넌 헬스 베니핏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폴리시 리스폰스들의 이펙티브니스랑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특히 지금 메이저 리스폰스처럼 보이는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왠지 전혀 입증된 바도 없지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락다운, 유니버설한 아이솔레이션의 이펙티브니스랑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로만 보면, 히스토리컬 데이터로만 보면 약 10% 정도의 GDP를 건강을 위해서 사용해오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이 얘기는 90% 정도의 GDP는 다른 넌 헬스 웰페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헬스 라이프 이어, 원 퀄리를 위해서 2 GDP 카피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건강 1년에 쓸 수 있는 자원의 최대치라고 하는 마이크로 바툼업 방식의 캡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마크로 히스토리컬 캡 10%와 마이크로 캡, 이걸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뒤에 가서 어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팬데믹의 숫자가 5% 정도의 레탈리티 데스 레이트를 보이고 있고 국가마다 좀 다르지만요. 시비어 일리스가 우한에서는 처음에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10% 정도로 좀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10% 이런 숫자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고 기약할 수 있는 게 분명한 게 없는 상태고, 심지어 이뮤니티가 면역이 형성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 형성된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장 길게, 그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정도이고,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재감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정도 상태에서 처음에 60% 정도까지 모두가 감염될 때나 멈출 수 있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는데, 그보다 사실 더 가서 모든 인구가 100%가 다 감염되고도 또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비관적인 상황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숫자라면은요, 러프한 코스트 이펙티비니스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해본다면 이 숫자를 가지고 해보면 우연히도 재미난 숫자가 될 수 있는데 10% 재미난다는 건 아주 슬픈 얘기인데요. 이게 10% 정도가 병원에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5% 정도는 그래도 살리지 못하고 죽고 5% 정도는 죽으면서 살릴 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의 통계가 현재라고 본다면, 이 5%는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죽는지 치료하지 않았을 때도 일정하게 살 수 있는지는 아직 치료하지 않은 상태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대략 전체 10% 정도의 그 병원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8, 90%, 90% 정도 관찰을 요하는 어코모데이션 센터에서 우리 관찰을 해서 한국에서 했던 이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서 10%를 우선 생각해 보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5%를 살리고 5%를 못 살린다고 했을 때 이때 얻어지는 게 전체 인구의 10% 중에 5%의 헬티 라이프 이어가 되는 게 되죠.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약 10% 정도의 GDP 퍼센트 애디셔널 퍼센트 GDP를 사용해서 이 5% 정도의 인구들의 원이어 헬스 라이프 이어를 추가하는 것을 해내는 게 최대로 쓸 수 있는 우리의 재원의 최대치라고 이미 앞에서 정해놓은, 오래전부터 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한 방식으로 정한 것을 바텀업 해보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크로하게 히스토리컬리 써온 10%랑 거의 비슷한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 팬데믹에 모든 사람을 휩쓸고 지나가는 중에 10%를 꼭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최대치의 자원이 현재 우리가 다른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히스토리컬한 자원의 같은 값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10% 트레이드 오프가 90%와 10%로 넌 헬스 베니핏과 헬스 베니핏 사이에 그동안에 그 밸런스를 해오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은 20%의 헬스 베니핏을 위해서 쓰고 80%로 넌 헬스 베니핏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넌 헬스 베니핏에서 10% 정도를 뭔가 세크리파이스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월드뱅크나 IMF가 말해주고 있는 상황은 올해 GDP 그로스는 10%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서. 특히 락다운이 메이저 폴리시인 컨트리들에서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100%에서 추가적인 리소스 110%로 만들어야지 다른 non-health 베니핏을 희생하지 않고도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10%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거꾸로 10%가 줄어드는 상황, 90%로 예년에 비해서 90%로 감소된 상황이라는 것은 non-health 베니핏을 10대 90에서 20대 80으로 바꿔야 되는데 20대 90으로 만드는 게 더욱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20대 7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90을 쓰던 non-health 베니핏을 올해는 70밖에 못 쓰는 20%를 줄여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게 됩니다. 헬스가 아닌 분야에서 non-health 베니핏을 20% 줄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피부에 잘 안 아실 수 있는데, 누군가 전 인구의 20%가 갑자기 언임플로이먼트가 돼야 된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모두가 동일하게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모두 한 달 생활비를, 1년 생활비를 20%를 줄여서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이런 10% 네거티브 로스는 락다운 컨트리에서 주로 락다운이 메이저 리스폰스였고 나머지 정책이 그다지 있지 않은 그런 국가의 대부분을 휩쓸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락다운을 메이저 정책으로 쓰지 않거나 락다운을 아예 쓰지 않은 국가들은 오히려 네거티브 로스가 별로 없는 마이너스 1, 2% 정도의 예상치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도 마이너스 1.2% 정도로 이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어려서 그런 거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훨씬 덜 경제적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페시픽 아이솔레이션 한 국가들의 경우에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을 타겟티드한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유니버설 로우 리스크까지 유니버설한 아이솔레이션 락다운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non health benefit의 희생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여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non health benefit을 쓸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헬스 베니핏에 추가로 조달해야 되는 이 비용에 해당하는 이 크기가 날아간 이 이유는 환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규모는 아직 그만큼이 아니죠. 그런데 모빌리티 리스트릭션을 통해서 급격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돼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바이러스가 만든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들의 과잉 반응 혹은 사이드 이펙트, 잘못된 반응 혹은 두 개가 섞인 반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로스한 웰페어가 굉장히 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를 추가로 조달한 상황에서 이걸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걸 희생해야 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헬스 분야 안에서 재원을 못 늘리고 10%에 묶이게 된다면 넌 코비드 컨디션에 대한 그런 희생이 일어나게 되겠죠. 한국에서는 그게 많이 뉴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수님, 한 7분 정도 안으로 정리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잠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들 정도. 마이크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페시픽 아이솔레이션을 잘한 나라들을 보면은 한국이랑 비슷한 그래프 패턴을 보입니다. 시간 지날수록 상당히 호전되고 있죠. 노르웨이, 그리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고, 일본도 조금 우리보다는 안 좋지만 그렇게 잘 해결이 되어가는 방향에 들어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근거도 없는 락다운 정책이 유니버설 아이솔레이션 정책이 지금 오히려 바이러스를 따라서 팬데믹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one size fits all 정책,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하는 이 정책이 이젠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까지 침투해서 이게 벌써 두세 달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인컴 컨트리 두세 달, 로우인컴 컨트리 한두 달 정도가 지금 된 상태인데요. 이게 non-헬스 웰페어나 그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헬스에만 포커스하지 않고 다르게 봐야 된다고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만약에 바라본다고 했을 때조차도 그럼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락다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이번에 이펙티브니스라는 관점으로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말고 이펙티브니스라는 관점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보면 브릭스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 중에 인구가 큰 나라들의 결과를 한번 보면 하이 인컴 컨트리보다 더욱 안 좋은데요. 브라질 보면은 락다운을 시도한 지가 꽤 됐는데도 전혀 지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디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게 오늘 자료인데요. 오늘까지 해서 커브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패턴을 모탈리티 데이터인데 이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인컴 컨트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보면은 한 2달, 빠른 이태리 같은 경우 한 달 조금 넘게, 다른 나라들은 2달, 3달, 미국 같은 경우에 3달 가까이 해서 약간 이제 커브가 꺾이기 시작하는 이런 정도에 들어선 굉장히 앞에 뉴질랜드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셀렉티브 아이솔레이션을 했던 뉴질랜드나 한국, 타이완 이런 국가들과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과 그리스 이런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유니버설 아이솔레이션, 락다운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영국 이런 국가들의 이 패턴을 좀 다른 측면에서 모빌리티가 그러면 줄어들면서 얼마큼 나아지고 있는지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보시면은 숫자는 다시 한번 센시티비티 어나리시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숫자를 지금 없애놨는데요. 그래프로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락다운을 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 셀렉티브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적극적인 컨택트 트레이싱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약간의 락다운 효과, 약간의 모빌리티 제한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비해서 모탈리티 감소가 신속하게 왔는 데 비해서 락다운만 메이저 폴리시를 쓰고 그 밖에 정책을 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상당 수준의 모빌리티 제한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스레스홀드를 넘어서 모탈리티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이 패턴은 여러 국가에서 락다운이 메이저 정책이었던 모든 나라에서 거의 일관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이 처음에 컨택트 트레이싱을 하는 국가를 굉장히 미개한 국가처럼 프라이버시도 존중하지 않는 디스아너링하는 그런 시티즌 디스아너링하는 컨트리처럼 말했던 그런 국가들이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자국의 국민들을 2~3달 동안이나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해는 스테이 앳홈 오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이런 거를 실시했는데 이게 과연 아너링하는 소사이티인지 시티즌에 대해서, 사실 디스아너링이 더욱더 심한 그런 상태인 그런 국가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표현일 텐데요. 이런 시민들을 명예롭게 대우하는 것과 불명예스럽게 빅팀을 오히려 블레임하면서 네가 인펙션 소스라고 말하는 듯이 문제 너한테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듯이 진행하는 방식의 이것이 지금 팬데믹이고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루은 많은 정책 중에 오히려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은 국가가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일정한 희생을 국민들이 수용해주면서 사회와 개인들이 이루어낸 어떤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아너링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유럽과 미국에서 보여준 것들은 바로 그 아너 프로세스가 없는 디스아너 프로세스로만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컨클루전으로 락다운 정책은 이렇게 에비던스도 원래 실시 이전에도 없었는데 실시하면서 리얼타임 이밸루에이션을 해봐도 에비던스가 약하고 이펙티브니스라는 측면에서도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아주 낮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락다운을 풀지 말지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쟁에서 이런 증거에 기반한 것을 펼쳐봤을 때는 실제 락다운을 계속할지 말지가 논쟁이 아니라 셀렉티브 락다운, 타겟티드 락다운을 아이솔레이션 할지 같은 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적어도 같은 걸 또 반복하려면 적어도 증거 축적을 굉장히 잘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사회가 진정으로 개인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개인도 자신이 계약한 사회를 믿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한국이 비교적 지금까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날리지랑 사이언스가 없는 데서는 소셜 밸류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잘해나가는 과정에 이제는 룰러블 레스큐에서 한국도 역시 프라이어리티 세팅으로 이행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이 앰플리카 어나리시스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구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일단 그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33분이고요. 지금 한 2분 정도가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잠시 숨을 고르시면서 읽어봐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채팅창이 아니라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코멘트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여기 아마 손들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마이크를 켜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신지요? 예. 없으시면 일단 정한기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아무튼 약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긴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7월 1일 날 이 마무리 발언으로 하게 될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름인데 그 위기가 위기인 이름은 이 높은 불확실성, 매우 긴급성, 그리고 이제 신뢰에 대한 의심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거론하신 국가들이 제가 보기엔 초기 대응의 그러니까 초기 대응 자체를 이니시에이션을 늦게 한 국가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처럼 초기에 한 거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감염 어떤 다른 분 소리 좀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고기동 선생님. 소리 좀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초기에 컨트롤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으로 일단은 아주 그러니까 셀렉티브하게 할 수 없는 락다운을 시작했다가 나아가는 이런 것들일 수는 있지 않은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듭니다만 이 비슷한 질문을 약간 윤성훈 학생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질문거리를 정리해서 채팅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발표 자료 보시고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오주환 교수님께 원고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정한기 교수님께 선생님 한 25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20분? 예, 20분, 25분 정도 예.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부탁드려요, 선생님. 화면 보이시는가요?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소리 끄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정한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주환 교수님이 이제 진행 중인 연구라는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독립적인 강의를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것을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최근에 관심이 많은 인공지능이 이러한 감염병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이제 스탠포드 내의 인공지능